올라 러비다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이 GPU, 그러니까 외장형 그래픽카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이 GPU 제품을 리뷰했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이 GPU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굉장히 작고 가벼운 녀석입니다.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GPU 중에서는 가장 작은 녀석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노트북 있죠. 우리가 흔히 울트라북이라고 부르는 이런 노트북 라인들의 사용자들이 이 GPU를 좀 많이 사용할 거라는 전제하에 조금은 더 국뽕스러운 울트라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kg이 안 나간다고 해서 그램이라고 부른다는 LG 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LG 그램입니다. 제가 앞전에 15인치급 노트북을 보여드렸더니 차라리 화면이 조금 더 큰 노트북에서 이 GPU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램의 17인치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7인치에 아주 얇고 시원시원한 녀석입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150만원대에 무게는 1.34kg입니다. 그러니까 그램인데 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17인치에 무려 2560의 1600 해상도의 IPS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텔의 내장 UHD 620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건데 정말 노트북 이 제조사들의 그 언밸런스한 그 스펙 구성이란 진짜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스펙이다 보니 이 GPU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노트북만으로 그래픽 성능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마크 벤치 테스트 타임스파이 점수입니다. 그래픽 스코어 점수가 306점입니다. 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1053점입니다. 자, 그러면 배그는 돌아갈까요? 이 노트북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FHD에서 국민 옵션은 말도 안 되고 모두 최하 오브로 하더라도 20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배그는 그냥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노트북을 게이밍 노트북으로 바꿔줄 이 GPU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준비는 되셨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길 녀석은 조텍의 앰프박스 미니라는 제품입니다. 먼저 제품 패키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패키징 크기부터가 꽤 아담해요. 퀵 가이드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요. 또 제품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던질 게 아주 많네요. 좋습니다. 이건 라이저 슬롯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런 부품이 있고 8핀 전원 케이블 그리고 썬더볼트 케이블이 있습니다. 꽤나 무식하게 큰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댑터 크기가 좀 상당히 커요. 구성품은 이 정도고요. 이제 본품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아담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물론 현재는 카드가 없는 상태지만 굉장히 가볍고요. 구조도 상단 덮개를 열면 내부가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심플합니다. 가로 183mm, 세로 230mm, 높이 99mm 사이즈에 내부에는 최대 200mm 크기의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파워는 최대 150W까지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 스펙 사양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이즈에서 설치가 안 되고 지원 파워 역시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파워까지는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라면 1660 Ti까지가 아마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트윈팬 모델? 어쨌든 그래픽카드 사이즈 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림이 나오죠. 이 녀석을 사용해서 노트북의 성능을 올린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게이밍 노트북으로 보면 아주 최상급의 RTX 그래픽을 탑재한 녀석들이 아닌
GTX 칩셋을 탑재한 이 게이밍 노트북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 중 조텍 제품이니까 조텍 그래픽카드를 쓰는 게 좀 예의겠죠. 그래서 조텍의 GTX 1650 슈퍼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라이저 슬롯이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녀석을 밑에 장착해 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에 맞게 장착, 마지막으로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고 내부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GTX 1650 슈퍼를 장착한 이 GPU를 사용해서 과연 이 노트북이 얼마나 게이밍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오늘은 테스트에 있어서 노트북 모니터만 사용하는 단일 모드, 그리고 이 GPU의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함께 영상을 보는 복제 모드, 그리고 외부 모니터만 사용하는 외부 모니터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 1650 슈퍼를 PC에서 사용할 때까지 이렇게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GPU를 사용할 때 어떤 환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 로스가 이 차이가 꽤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참에 직접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3D마크 테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입니다. 복제 모드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는 3303점이 나왔습니다. 외부 모니터만 출력을 할 경우 그래픽 스코어는 4096점이 나왔고요. 노트북 모니터로 단일 출력할 경우 그래픽 스코어는 3982점이 나왔습니다. 데스크탑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4576점이 나왔습니다. 자, 뭔가 점수가 좀 다양하죠. 요 타임스파이 점수 놓고 보면 좀 그러니까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도 마저 보고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 모드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는 6012점, 외부 모니터만 출력할 경우 그래픽 스코어는 9373점, 노트북 모니터로 단일 출력할 경우 그래픽 스코어는 8700점이 나왔습니다. 자, 데스크탑에 직접 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11546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GPU를 사용할 때 어떻게 출력 설정을 놓고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벤치 점수만 놓고 본다면 뭔가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노트북 모니터와 외부 모니터를 동시 출력할 경우에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만큼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나온 점수를 기준 데이터로 놓고 본다면 타임스파이에서는 복제 모드 시 한 72%의 성능, 그러니까 대략 한 28% 정도의 성능 손실이 있었고요. 노트북 모니터로만 출력할 경우에는 87%의 성능, 그러니까 대략 한 13% 정도 성능 손실이 있었습니다. 외부 모니터로만 출력할 경우에는 대략 90%의 성능, 그러니까 한 10% 정도 성능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복제 모드 시에는 52%의 성능, 48% 정도의 성능 손실, 노트북 모니터로만 단일 출력할 경우 75%의 성능, 대략 25% 정도 성능 손실, 외부 모니터로만 출력할 경우 81%의 성능, 대략 19% 정도의 성능 손실이 있었습니다. 벤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데이터의 편차가 크다는 걸 감안을 하고 이걸 무조건 성능 손실률의 지표라고 보기보다는 참고 수준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확실한 건 성능의 손실이 있다는 부분과 이 성능 손실이 어떤 출력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확실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낮은 성능 손실률을 보여주는 건 외부 모니터를 이 GPU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낮은 손실률을 보여주었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 GPU에 출력용 모니터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단일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베스트로 본다면 데스크탑 대비 대략 한 10%에서 최대 20% 사이의 손실률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고급형 그래픽 카드라면 이 손실률에서 더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 패턴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그런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 모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 1650 슈퍼 그래픽 카드 정도라면 이 정도 손실률을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게임에서는 어떤지 한번 맛보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으실 이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세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훈련장 달리기 코스를 FHD 국민 옵션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 복제 모드의 경우 평균 프레임은 100m 기준으로 평균 49프레임, 노트북 모니터 단일 출력의 경우 100m 기준으로 평균 7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또 외부 모니터 단일 출력의 경우는 100m 기준으로 평균 107프레임이 나왔고요. 이 노트북 모니터 단일 출력과 외부 모니터 단일 출력의 경우 벤치 스코어 상으로만 놓고 보면요, 한 5에서 6%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었는데요, 프레임상에서는 또 꽤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괜찮은 게임 환경을 원한다면 별도의 외부 모니터를 사용해서 외부 출력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궁금한 게 아마도 온도와 소음이실 거예요. 혹시라도 저런 환경 차이로 인해서 온도와 소음도 달라지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2번 정도 연속으로 돌린 후에 세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온도와 소음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소음과 온도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 외부 모니터 출력으로만 사용했을 때 온도 부분에서 굳이 비교한다면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텍의 앰프 미니박스라는 이 eGPU의 리뷰가 주 목적이었는데 확실히 성능 부분을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거의 실험 영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가 이 제품을 리뷰 때문에 꽤 자세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이 GPU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서 노트북 등의 그래픽 성능을 부스팅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작고 가벼운 부분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휴대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라서 백팩 정도라면 휴대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이 GPU 본연의 기능에 상당히 충실하고요. 그래픽카드 탈착 부분에서 상당히 쉽게 쓸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이즈 때문에 장착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 그 다음에 고사양의 그래픽카드 라인은 거의 장착이 힘든 점이 이 녀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이 제품의 사용 특성과 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건 나름 또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이 아무래도 좀 아쉽습니다. 20만 원대의 가격은 아무리 봐도 쉽게 접근할 만한 가격은 아직 아닙니다. 이 GPU라는 제품 특성상 아무래도 확실하게 사용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구매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구입을 고려할 만한 디바이스 가격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시고 또 가벼운 울트라북 위주의 사용자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게이밍 노트북으로 변신시켜 줄 수 있는 이 GPU,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아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사실 이 GPU는 노트북 시장이 점차 커져갈수록 아마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 GPU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단순하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GPU 관련해서 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최근 들어서 하나 걱정이 생긴 게, 제가 요새 좀 너무 세세하게 리뷰를 해서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시쳇말로 점점 TMI화 되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주요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그냥 말까요?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쓱 리뷰,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뜯고 씹어?